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 제3장 테스트 기법 01 소개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 PDF 이 발췌본을 가지고 좀 깊게 파볼까 합니다. 네, 소프트웨어 테스팅, 특히 그중에서도 블랙박스 기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 오늘 좀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료를 보니까요. 테스트 기법을 크게 블랙박스랑 경험 기반 이렇게 둘로 나누면서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둘이 어떻게 서로 보완적으로 쓰이는지도 설명하고 있고요. 뭐 기능 테스트든 비기능 테스트든 다 적용 가능하다? 이런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법들이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최적의 테스트 데이터가 뭘까? 아니면 어떤 절차로 테스트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걸 찾아내는 데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보통 하나만 딱 쓰기보다는 여러 기법을 좀 섞어서 최상의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경우가 많죠. 시스템의 약점을 잘 찾아내려고요. 아, 그렇군요. 조합해서 쓴다. 네, 그럼 진짜 핵심 질문인데요. 이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 이름만 들으면 뭐랄까, 내부 구조는 전혀 모르고 정말 까만 상자처럼 입력 넣고 출력 보고 뭐 이렇게 테스트한다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시스템 내부에 복잡한 코드나 로직 이런 걸 몰라도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점. 주로 이제 요구사항 명세서라든가 아니면 사용자 스토리 같은 그런 명세를 기반으로 진행하죠. 그래서 사용자 관점에서 시스템이 약속된 대로 움직이는지 이걸 확인하는 데 아주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모델을 활용한다는 점인데요. 테스트 설계 단계에서요. 예를 들면 뭐 상태 전이 다이어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여러 상태들, 뭐 로그인 상태, 로그아웃 상태, 에러 상태 이런 것과 그 사이 전환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아니면 결정 테이블, 복잡한 조건이랑 그 결과들을 표로 싹 정리한 거.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명세를 그냥 글로 보는 것보다 훨씬. 네. 아, 그러니까 그냥 쭉 읽는 게 아니라 일종의 테스트용 지도 같은 걸 그리는 거네요? 와, 그렇게 하면 훨씬 체계적이겠는데요? 그럼 그 지도를 얼마나 꼼꼼히 봤는지, 그러니까 테스트가 충분히 된 건지는 또 어떻게 알아요? 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바로 여기서 커버리지 기준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각각의 블랙박스 기법들이 자신만의 커버리지 기준을 제시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모델에 있는 모든 상태 전환을 최소 한 번씩 테스트했나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100% 커버리지를 달성했다. 이게 곧 시스템의 모든 결함을 다 찾았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 네. 100%면 다 한 거 아닌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게 해당 모델과 기법의 관점에서는 더 이상 테스트할 게 없다는 뜻일 뿐이에요. 만약에 애초에 우리가 참고한 요구사항 명세서나 아니면 우리가 만든 그 모델 자체에 뭔가 빠진 내용이 있거나 오류가 있었다면요. 그럼 당연히 100% 커버리지를 달성해도 그 부분에 숨어있는 결함은 발견 못하겠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커버리지는 테스트 활동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보는 유용한 지표는 맞지만 품질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그런 건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약간 절차적인 이정표 정도로 보는 게 더 맞을 수 있어요. 와, 그 점이 정말 중요하네요. 결국 계획, 그러니까 명세서나 모델에 기반하다 보니까 그 계획 자체에 구멍이 있으면 놓칠 수 있다. 근데 사실 현실에서는 명세서가 좀 부실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자료에서도 잠깐 언급하던데요. 맞습니다. 아주 흔하죠. 그런 명시적인 문서가 없더라도요. 예를 들어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교체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땐 기존 시스템처럼은 돼야 한다는 그런 뭐랄까 암묵적인 요구사항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사용자와의 인터뷰라던가 아니면 기존 시스템 분석 같은 걸 통해서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추정하고 그걸 기반으로 테스트를 설계하게 되죠. 아, 추정을 해서요. 네. 물론 명확한 명세가 있을 때보다는 훨씬 어렵고 좀 불확실성도 크고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각 기법마다 한계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오늘 들어보니까요. 결국 블랙박스 테스트는 시스템의 겉모습, 그러니까 명세서에 정의된 대로 동작하는지를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고 검증하는 아주 중요한 접근법이군요. 특히 상태 전이 다이어그램이나 결정 테이블 같은 모델을 써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또 커버리지 기준을 통해서 진행 상황을 측정한다는 점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블랙박스 기법들이 존재하니까요. 상황에 맞게
또 때로는 다른 기법들, 뭐 화이트박스나 경험 기반 기법과 잘 조합해서 사용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혹시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자료에 언급된 그런 참고 문헌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대화가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그 중요성, 그리고 현실적인 고려사항까지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테스트의 가장 중요한 어떤 기초자료로 삼는 그 요구사항 명세서 자체에 오류가 있거나 뭔가 빠진 게 있다면 과연 그 위에 세워진 블랙박스 테스트는 시스템의 품질을 얼마나 잘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